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전공 물리학 고체 물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여섯 번째 차시로 포논 기체의 연용량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역학 시간에 유도했던 상태 밀도를 포논 기체에 적용해 볼 겁니다. 먼저 한 변의 길이가 라지 L인 단순 입방 살창을 생각할게요. 우리는 이 고체 내부에 허용되는 포논의 K 벡터를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K벡터의 성분은 다양하지만 하나의 오메가를 결정하는 면은 위상속도 VP에 따라서 적당한 패곡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K 공간에서의 진동수 변화는 오메가의 K 스페이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K 스페이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군속도를 의미하고 K 벡터의 미분소는 등 진동수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스칼라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일정한 미소 면적을 ds 오메가로 두면 똑같은 오메가로 이루어진 상태의 k 스페이스에서의 부피는 ds와 dk 노말의 곱을 모든 쉘 좌표에 대해서 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d 오메가 간격에 존재하는 총 상태수는 역살창이 가지는 최소 간격 L분의 2파이로 이루어진 초입방체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나눠 보면 됩니다. 여기서 F는 하이퍼큐브의 차원수입니다. 그러면 진동수가 오메가인 상태 밀도는 군속도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군속도의 절대값을 쓴 이유는 군속도가 음수라 하더라도 오메가가 작아지는 방향의 상태 밀도, 즉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상태 밀도를 일반적으로 유도하긴 했지만 쉘에 대한 적분이 대칭적이라면, 즉 위상속도 VP가 K의 각 성분에 의존하지 않고 K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 전부 오메가가 같다면 등 진동수면이 이런 구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은 구면의 8분의 1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각 차원수 F에 따라서 이렇게 더 간단히 계산되죠. 일반적으로 F차원의 하이퍼스피어의 건널비는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위상속도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면 F차원에서의 density of state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K에 관한 변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로의 변환을 모두 맞춰야 진정한 진동수 함수로서의 density of state가 되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차원에서는 각각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고체 격자의 경우는 대부분 이 세 개의 density of state의 모습을 보입니다. 양자 통계에서는 더 높은 차원도 많이 썼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군속도의 크기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정상파를 만드는 지점에서는 density of state가 발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d오메가가 0인 지점이니까 위상속도가 발산하는 위치가 아닌 이상 같은 K 스테이트가 무한히 많아질 거잖아요. 이런 특이점을 Banov Singularity, Banov 특이점이라 부르죠. 이건 나중에 예제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F차원에서 등 진동수면에 존재하는 총 상태수는 K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 식에서 파동 벡터의 크기가 KD보다 작은 모든 파동 벡터의 수 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에서 N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썼는데요. 각 진동수가 오메가일 때의 상태수 N 오메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체에서는 격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의 파장, 바로 첫 번째 브릴로앙 영역의 경계에 존재하는 K가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이 KD보다 작은 상태만이 포논이 점유 가능한 전체 상태수가 됩니다. 이 최대값 K는 F차원에서 이렇게 기술되고요. 덩달아서 F차원에서 포논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각진동수 오메가 역시 결정됩니다. 이렇게 고체 내에서 진동수와 파장의 한계값이 정해졌다면 상태 밀도도 좀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게 되죠. 이제 고체의 중요한 열 특성 중 하나인 포논에 의한 연용량을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포논은 보존 입자이기 때문에 평균 점유수가 보존 통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포논의 평균 에너지는 온도 베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여기서 포논 진동의 0점 에너지는 빼고 계산하겠습니다. 에너지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너지의 온도 미분이 중요해서 이 계산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F차원에서는 같은 진동수의 포논이 F수만큼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면 단순히 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논에 의한 고체 전체의 에너지는 각 오메가에 해당하는 포논 수를 전부 합하면 되죠. 물론 계산을 위해서는 상태 밀도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메가의 상한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분 구간을 오메가 D까지 정하고 여기서의 고체는 고전적인 연속체로 가정할 거기 때문에 군속도와 위상속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식을 좀 더 간단히 정리해서 지수의 베타 하바 오메가를 x로 치환하겠습니다. 베타는 다시 온도 t로 썼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 xd, 그러니까 각 진동수의 최대값을 온도로 나눈 이 값을 t분의 세타로 두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세타를 d by temperature, d by 온도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d by 온도는 포논 하나의 진동수가 최대값을 가지는 온도죠. 혹은 이 오메가 d를 d by frequency, d by 진동수라고도 부릅니다. 첨자에 대문자 d를 쓴 이유를 알겠죠? 이제 xd를 d by 온도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이 적분은 아직까지 수치 해석만 할 수 있고 해석적으로 계산은 안 됩니다. 대신에 온도가 높은 극한과 낮은 극한에서는 해석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높은 온도에서는 이 극한 계산의 결과 때문에 온도에 직접 비례하는 항이 나오고, 낮은 온도에서는 적분의 윗끝을 무한대로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 함수와 리만 제타 함수로 깔끔하게 계산됩니다. 이제 히트 캐패시티의 정의를 이용해서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에서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높은 온도에서는 F차원의 진동자에 정확히 등분배되는 결과를 잘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온에서는 온도의 차원 제곱에 비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결과는 3차원 공간에서 실험적으로 나타나는 헤드 캐패시티의 저온에서의 결과, 즉 디바이 온도보다 작은 온도 범위에서의 연용량을 매우 잘 설명해 줍니다. 물론 고온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질마다 이 디바이 온도는 다 다릅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상태나 조건에 따라 다르고요. 3차원에서는 연용량이 T3승에 비례하는 수준의 온도를 관측하려면 디바이 온도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많게는 수십 배 정도 적은 온도까지 낮춰야 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heat capacity,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에 반응할 수 있는 들뜬 포논의 수에 비례하겠죠. 그런데 K-스페이스에서 디바이 모드를 기준으로 디바이 온도보다 낮은 온도라면 들뜬 상태의 포논이 K-스페이스에서 중심부터 차곡차곡 생길 겁니다. 그 말은 연용량에 기여할 수 있는 포논 모드의 수가 F차원의 K-스페이스에서 차지하는 디바이 파동 벡터에 대한 포논의 모드 수 비가 된다는 뜻이죠. 이건 곧 디바이 온도에 대한 온도의 비율과 같습니다. 이렇게 저온에서의 고체의 비열을 설명해낸 사람이 바로 네덜란드의 물리화학자 피터 디바이입니다. 디바이는 1936년에 기체 내의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X선과 전자회절 연구에 대한 공로로 이상하게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물리학상인데요. 연용량을 구하는 다른 모델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력학 시간에 고체를 양자 진동자로 간주한 아인슈타인 모델을 공부했었죠. 레벨 3에서는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높은 온도에서의 연용량을 구해봤고요. 레벨 4에서는 파티션 펑션을 이용해서 완전한 연용량을 구해봤습니다. 아인슈타인 모델은 고온에서는 잘 맞았지만 저온에서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연용량이 되기 때문에 실험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저온에서의 연용량은 디바이 모델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는 상태 밀도 계산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 고체는 N개의 진동자에 오메가의 진동반이 허용되는 모델입니다. 디바이 모델처럼 허용되는 파장이나 진동수의 한계가 없죠. 따라서 에너지는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여기서는 앞의 내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0점 에너지 2분의 1을 포함시켰습니다. 원래는 앞차시에서 유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부 써줘야 하죠. 이 결과는 상태 밀도가 델타 함수라서 보존 디스트리뷰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오기 때문에 이전 내용에서 공부했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사용했던 0점 에너지가 제외된 연용량이 조금 걱정되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에너지의 값 자체는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온도로 미분하면서 나타나는 연용량에 대해서는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태 밀도를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1차원 진동자 고체의 디스퍼전을 이용해서 근사 없이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이 디스퍼전을 첫 번째 브릴로왕 영역까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군속도를 구해보면 이렇게 브릴로왕 영역의 경계에서 0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차원에서의 상태 밀도 함수를 이용하면 1차원 고체의 상태 밀도를 진동수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점근선은 각 진동수가 2오메가 제로일 때의 값인데요. 이건 군속도가 0이 되는 브릴로왕 영역의 경계 지점이죠.
이곳에서는 K 값에 대한 변화가 존재하더라도 오메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D 오메가 사이에 존재하는 K 스테이트의 수가 무한히 발산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수학적인 모델이고 실제 실험에서는 피크점이 관찰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예시로 이런 dispersion relation에 대한 density of state를 구해보겠습니다. 보통 연속체 근사에서 3차원 optical 모드가 이런 dispersion을 보이죠. 그러면 포논의 군속도는 K로 미분해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3차원 density of state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군속도가 0인 지점에서 상태 밀도 함수가 발산하지는 않는데요. 이건 분명히 d오메가는 없는 곳이지만 상태수를 셀 k도 0인 지점이라서 위상속도가 발산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싱귤러리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0점 진동에서의 살창 변이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논의 운동량 K에 대한 에너지와 이에 대응하는 파동의 진폭 제곱을 생각하겠습니다. 0점 진동은 n 이퀄 제로에 해당하는 조화 진동을 말하는 건데요. 0점 진동의 진폭 제곱은 로 v 오메가 분의 h 바가 되죠. 그러니까 고체 격자가 최소의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면 모든 원자가 정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0점 진동을 한다는 거고요. 이건 격자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진폭이 R0K란 뜻이죠. 그러면 모든 시간에 대한 격자 진동의 평균 위치는 진폭의 루트 2분의 1, 제곱이라면 절반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모든 K에 대한 0점 진동의 변이 제곱의 평균은 이산적인 운동량이라면 서메이션으로 합하면 되고요. 연속적인 운동량이라면 적분하면 되겠죠. 물론 합의 범위는 첫 번째 브릴로왕 영역 내고요. 이 식은 로 V를 질량으로 바꾸고 K합 대신에 K에 관한 디스퍼전을 가진 오메가에 관한 합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보기 쉽습니다. 여기서 상태 밀도의 3을 곱한 건 진동의 자유도가 종파 하나와 행파 두 개로 총 3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태 밀도는 3차원 표현을 사용할 건데요. 0점 온도기 때문에 군속도와 위상속도를 구별할 필요 없이 그냥 V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변이 제곱의 평균은 3차원에서는 이렇게 계산되겠죠. 물론 2차원이나 1차원 상태 밀도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2차원은 수렴하는 값이 나오는데 1차원은 발산합니다. 그 이유는 포논의 진폭이 진동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이죠. 진동수의 분포가 하나의 차원에 몰려 있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진동수의 비율, 즉 높은 진폭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 근처 진동수 오메가는 실제로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발산은 실제 측정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결과죠. 그래도 이 계산이 1차원에서도 의미가 좀 있으려면 포논의 변이로부터 계산되는 격자 위치에 따른 변이의 변화, 즉 스트레인의 평균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건 미분 과정상 파동 벡터의 제곱이 곱해지기 때문에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점 에너지에 대한 변형 평균은 모든 차원에서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건 절대 영도에서도 격자의 양자 진동에 의한 최소한의 팽창 변형이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논 기체의 F차원에서의 상태 밀도 D를 구하기 위해서 K 공간에서 나타나는 오메가가 일정한 껍질의 넓이를 계산했었습니다. 그리고 K 공간에서의 상태수는 파동 벡터의 최대값 KD까지 적분한 값이고요. 이 상태수를 이용하면 상태 밀도가 오메가의 F-1승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포논은 보존 입자이기 때문에 포논 기체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 통계를 사용해서 쓸 수 있었고 연속체 가정의 드바이 모델에서 전체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해서 고온에서와 극저온에서 나타나는 포논 기체의 연용량을 각각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